장동혁 대표가 일로 옵니다. 뭐 엎드려 뻗치세요. 뭐 빠딱 하면은 사람들이 맞다요? 뭔가 두려워가지고 막 엎드리고 막 하고 하는데 지금은 두려운 상황이 아니. 엎드리세요.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려도 맞아도 아플 것 같지 않으니까 더 때려주세요. 저 먼저 때려주세요. 뭐 여기 맞았으니까 여기도 더 맞을게요. 막 그러고 있으니까 희화화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회 통념상 좋은 소식은 초대받아서 가는 게 맞지만 안 좋은 소식 같은 경우, 특히 상 같은 경우는 알게 되면 가는 게 상주입니다. 그거를 했다고 해서 비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는 사회적 상규를 넘는 행동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메시지, 이 뉴스가 굉장히 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은 정도로 조문을 가게 되면은 우리가 말하고 가진 않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조문을 두고도 극렬하게 대립하는 이 사회 대체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좋습니다. 장동혁과 한동훈 이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지금 뉴스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힘에서 또 윤리위가 어제 열렸어요. 징계 조치가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흐름이 있는 가운데 이 김윤영 전 대변인께 여쭤봐야 되는데 이거 부산에서 한의원을 수행했잖아요. 한 후보를. 수행 대변인 역할. 징계 대상이 올라가 있지 않나? 일단 연락은 안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새 방송 나갈 때마다 네.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하는 말은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반성? 무슨 반성? 저 나름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징계 대상이 안 올라왔더라고요. 거꾸로. 징계 대상이 안 올라가서 무소속 후보를 도운 것에 대한 반성이 아니고 그런 거를 반성. 당 바깥에 있는 사람이 제소할 수 있나요? 그럼 내가 당신 해드릴게요. 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징계를 전혀- 받았으면 좋겠어. 아주. 그러니까 윤리가 지금 보니까 오늘 기사 나왔는 거 보니까 윤리가 지금 보이콧됐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윤리위원들이 그래서- 출석을 안 했대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그랬잖아요. 장동혁 대표 하는 일이 좀 어설퍼. 그리고 이게 자객들이 윤리위원회가 사실상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대표를 처리하라고 하는 자객으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자객들이 한동훈 대표의 집에 들이켜가지고 뭔가 타다닥 처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지금 카트칼 들고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어설프게 일을 처리하고 나중에 대치기를 딱 당해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일을 하려면 제대로 하고 이거 제대로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거 윤리위 회부시키고 하고 나도 뭐 가처분 신청하면 또 없던 일로 되고 이거 그럼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된다고 해도 장 대표가 원하는 방식대로 결과가 나올지도 만무한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노리는 게 뭘까? 이긴 총장님 어때요? 뭘 노리고 이러는 아무래도 거야? 총선 공천권을 가진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내년 8월 때까지 임기를 채워도 공천권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연임을 하거나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계속 방해할 것 아닙니까? 친한계 분들이나 반장 분들이. 그래서 가급적 그 방해 요소를 없애겠다라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징계하면 본인의 입지를 스스로 좁히는 일인 거예요. 계속해서 뭐 징계 정치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타협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당을 잘 운영해야 되는 게 당대표의 임무인데 징계만 해서는 본인의 어떤 입지라는 게 강화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저는 징계를 못할 거라고 보고 다만 서울시당 위원장이 부산에 내려가서 뭐 선거운동을 간접적으로 돕거나 아니면 본인의 페이스북에 기호 2번이 아니라 기호 6번으로 기호를 받았다라고 노골적으로 올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 분들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징계를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그걸 징계 안 하고 넘어가면 내가 당의 소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당 무소속 후보나 다른 당의 후보가 다른 당의 후보를 혹은 무소속 후보를 도와줘도 된다라는 뭐 기형적인 기준이 여의도에 생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넘어갈 거냐 아니면 정말 뭐 면제를 해줄 거냐 아니면 정말 징계하고 넘어갈 거냐 이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 친한계를 무더기로 징계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김인영 대변인 친한계 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 대비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징계라는 게 네. 뭔가 효용성이 있으려면 이 징계가 무섭거나 아니면 이 징계를 받았을 때 부끄러워야 이게 효용성이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징계에 올라가신 분들이나 그 어떤 분도 이 징계에 대해서 무섭거나 두려워하신 분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징계 자체가 그러니까 당에서 내리는 징계라는 게 결국에는 국민들 민심과 눈높이가 맞아야만 이 효용성이 있는 건데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하려고 하는 징계에 대해서
그 어떤 당사자들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 똑같을 거라 생각을 해요. 저도 그 말 동의한다니까요. 정상적인 상황이었으면 무소속 후보도 없는 거 해당이가 맞는데 그럼 제가 이렇게 반문을 드릴게요.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까? 정당의 목표는 정권을 창출하는 건데 그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노선이 정권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냐 말이죠. 못 가고 있으니까 저도 이번에 내려가면서 징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간 거거든요. 저는 이 행동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였습니다. 네. 아주 정치적으로 뭔가 사면해 줄 수는 있겠죠. 2016년에 유승민 대표가 낙천한 후에 무소속으로 나갔었을 때 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이 많이 돕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공천을 줬었던 분당갑 이종원이라는 분도 낙천되고 나서 돕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막 당내에서 이거 해당 행위다 징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선거가 끝나고 봉합 국면으로 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자꾸 봉합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니까 지금 답답한 노릇인 거고 다만 너무 흔적을 많이 넘긴 사람들이 있다. 특히나 이 서울시라는 광역자치단체에서의 큰 선거를 이끌어야 될 사람이 부산 가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걸 과연 당원들이 어떻게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건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사자들끼리 좀 만나서 네. 좀 풀자 내지는 징계하자 내지는 좀 일단락하고 좀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당원분들만 피곤하게 혹은 지지자분들만 피곤하게 공전만 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지층들한테 뭔가 계속 땔감을 줘야 되잖아요. 이들이 계속 나를 지지해 줄 만한 뭐 그러니까 어제도 뭐 또 올림픽공원 또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계속 땔감을 줘야 되는데 이거를 징계를 안 하고 그냥 흐리멍텅하게 간다라고 하는 시각을 계속 지지층에서 줄 거거든요. 아니 왜 징계를 안 하는 거야? 이걸 했는데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그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동혁 대표가 하려고 이제 징계를 하려고 하면 실제 권위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려움이 일단 없어요, 사람들이. 장동혁 대표가 일로 옵니다. 뭐 엎드려 뻗치세요. 뭐 빠딱 하면은 사람들이 맞다요? 뭔가 두려워가지고 막 엎드리고 막 하고 하는데 지금은 두려운 상황이 아니. 엎드리세요.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려도 맞아도 아플 것 같지 않으니까 더 때려주세요. 저 먼저 때려주세요. 뭐 여기 맞았으니까 여기도 더 맞을게요. 막 그러고 있으니까 희화화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땐 장동혁 대표가 요 국면에서 지지층의 마음도 달래고 이쪽도 달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제가 볼 땐 분당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확실하게 분당할 각오로 확 다 쳐낼 생각을 하고 이걸 해야지 네.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어설프게 영구 입당 영구 복당 금지 뭐 그런 거 그냥 어제 말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로 그냥 막 점철시켜가지고 뭔가 계속 오염시키는 방식으로만 가고 실체적으로 이 권위는 훼손된 상태로 다시 복귀되지 못하고 네. 이런 상태가 되면 장동혁 대표 나중에 엄청난 후과가 있을 거예요. 그 지지층들과 함께 정말 쫓아냄을 당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근데 윤리위라는 게 징계하는 게 있어서 저희 당원 당규가 당원 당규는 법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함에 있어서 형평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절차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후보를 도왔는 게 한동훈 후보를 도우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김재원 최고도 무소속 후보를 지원을 했었고요. 지금 또 사유로 보면 박민식 후보를 비판했다고 해서 징계 사유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저 오세훈 후보를 비판하시는 분도 많아요. 지금 지도부 차원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리위가 만약에 특정 개파나 특정인에 대해서만 징계를 하면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였던 구성원들이 보였던 모든 것에 다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마련해서 징계를 가도 정당성이 있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동혁 대표의 당권 유지 말고는 이번 윤리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한동훈 의원은 윤리위가 친한계를 겨냥한 게 아니라 반장계를 겨냥한 것이다. 또 다른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이기인 총장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의미를 확전시키는 거죠. 단지 친한계뿐 아니라 그 친한계 말고도 네. 한동훈 대표한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징계하려고 한다라고 네. 하면서 이제 반장연들을 크게 전선을 키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그 뭔가 이 고립 입지를 계속해서 축소시킨다라는 정략적 어떤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김재섭이나 김용태나 우재준 최고 같은 사람들을 징계하는 건 납득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뭐 재선거에 동의하지 않은 당선자 특히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징계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사실 친한보다는 반장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 틈을 타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 하면 솔직히 분당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한다? 제가 볼 때 이제 오늘이나 내일쯤에 윤리위가 지금 성원이 안 되면 개최가 안 되면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자기만 또 우승골 될 거 아니에요. 21일에 개최한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1일 날 해보고 만약에 또 안 되면 윤리위 교체를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윤리위원장 임기는 보장돼야 될 겁니다 아마. 윤리위원들. 위원들을 위원들은 원래 교체하겠지. 기본기니까.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거를 할 수 있게 그 자객들에 대한 자격이나 이런 것들 다시 검토하고 다시 진짜 제대로 할 사람들을 꽂아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그 정도 하면은 실제로 대거 그냥 쳐낼 생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쳐내질지 모르겠지만. 본인의 어떤 바람을 담아서 아니 진짜로 하시는 왜 거죠. 이걸 하지? 이거 안 하는 이만 못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분당 얘기가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다가 기본적으로 여야에서 당이 2개씩으로 쪼개지면은 뭐 개혁 왜 분당, 갑자기 거기다 조국혁신당까지. 여당을 타시죠? 여당도 안 뒤에 타도 돼요. 뒤에 여당도- 각오해. 저희는 각오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민의힘은 여당이 뭐 잘하고 작은 요만한 개파긴 한데 그쪽은 여당과 여당 내 야당 의 대립이잖아요. 진영과 진영의 대립이잖아요. 사실 분당의 어떤 가능성은 민주당이 더 있지. 아 여당 내 야당이라뇨. 뿌리 누가 더 뿌리가 그러네, 싸고 그러네, 그러네. 우리랑은 달라. 586대 뉴 이재명. 분당에서 참치나 먹을까? 이춘복 아니, 참치로 와. 참치는 여의도에서 드시면 돼요. 여기서 먹어야지 지금. 그러니까 무슨 분당에서 소리야. 여의도 여기 그러네. 여의도만 생참치를 주문해서 우리 먹어야지. 분당 가자. 맞네. 이참에 분당 갑시다. 자 그러면은 이게 한동훈 의원은 그러면은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인가? 이게 발언이 먼저가 뭐가 선인지 모르겠어요. 이 장동혁 대표의 가족상 발언 조문 앞에 요 한동훈 대표가 혹시 뭐 반장계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 말을 하고 갔었으면은 거기 계신 분들이 너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저는 그 생각이 지금 언뜻 들어서. 근데 기본적으로는 조문할 때 누구 상이 났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나 갈까 말까요? 묻지 않잖아요. 그냥 가지 않습니까? 그 위로를 전하는 마음은 본인이 결정해서 이렇게 가서 조용히 있다 오는 건데 요거를 그렇게 너무 장동혁, 한동훈계가 극렬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태고 또 장동혁 대표 측의 대변인단은 일제히 논평을 내면서 특히 사이코패스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는 이 무슨 조문도 제대로 못하냐 싶기도 하고 이 김인영 대변인 이런 거 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대표 입장이 어땠길래 이 반응이 이 정도로까지 특히 저 주현철 외신 대변인이 너무 심한 말을 한 거예요. 폐륜 언론의 사이코 한동훈 폐륜 언론 이런 말까지 할 정도인가? 일단은 전 장동혁 대표가 진짜 큰 아픔을 지금 겪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진짜 잘 이겨내시기를 진짜 기원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 부분은 정치적인 관계를 다 떠나서 인간적으로서 해야 되는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사회 통념상 좋은 소식은 초대받아서 가는 게 맞지만 안 좋은 소식 같은 경우 특히 상 같은 경우는 알게 되면 가는 게 상규입니다. 그거를 했다고 해서 비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저는 사회적 상규를 넘는 행동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서 저는 장동혁 대변인 분들이 저렇게 행동하면 이 모든 정치 뉴스나 정치 시사 프로그램에 다뤄질 거라는 걸 모르고 저렇게 행동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다뤄지면 결국에 이 얘기가 또 나오게 되면 지금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는 또 다른 아픔이 되거든요. 과연 누가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건지 누가 그 아픔에 대해서 진지하게 위로를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 대변인단 분들 스스로 한번 되새겨 보시고 반성할 부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로. 예. 이게 우리나라 상규상 어떤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자문자답 해보시면 저는 답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한동훈 대표 측의 의견일 것 같고 그러면은 뭐 여당에서 보시기에는 이런 조문은 신뢰가 되는 건지 한동훈 대표가 가면 안 되는 건지 아니요, 서로 신뢰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냥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는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부모님의 상이 아니고 이게 뭐 밑으로 더 내려가서 사실 굉장히 갓난아기의 또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이런 경우는 뭐 가족들끼리 이렇게 조촐하게 한다든가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외부인들이나 이렇게 오는 것이 처음부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장례 일정이 제가 볼 때 하루 미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하루가 더 늘어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뭔가 이 소식을 알게 됐고 뭐 어떤 경위에 이게 퍼뜨려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경위를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뭔가 참석을 그래도 해서 위로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인지상정상 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네. 봅니다.
그런데 이제 갔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미운 사람이 왔으니까 거기에서 있었던 뭐 장동혁 계에 있는 사람들도 뭐 한동훈 뭐 의원의 행동이 하나하나가 다 미웠겠죠. 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처음부터 애초에 저 사람이 사이가 이렇게 안 좋은데 여기까지 이제 와가지고 이렇게 조문을 왔구나. 참 그래도 사람은 됐네.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10분 만에 갔다. 그리고 그걸 다 묘사해가지고 모든 게 다 정치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저간에 남아 있었던 앙금 이런 것들이 좀 작용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지금 징계 국면이잖아요. 징계 국면에서 한동훈 의원이 감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게 약간 누그러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주변에서 막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네. 무드가 돼서. 근데 징계를 할 마음을 이미 굳혔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밀리는 듯한 분위기로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애초에 그 명분, 그러니까 징계할 명분을 지금 더 정치적으로 만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부러 명분을 만드는 거다. 네. 자, 이게 총장님 제가 조금 간단하게. 월요일 고정방송 나가는 방송에서도 네. 이 주제를 다룰까 말까 여쭤보시길래 네. 안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안 다뤘습니다. 어쨌든 호상이 아닌 상은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논평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렇기도 그리고 하네요. 또 추가적으로 새벽 12시 40분에 나왔었던 그 보도, 한동훈 대표와 이준석과 장동혁이 한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은 글쎄요, 저는 언론이 무슨 목적으로 그런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분명히 유가족 분들은 기사를 제발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 조문에 참석한 기자분들한테 신신당부를 했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이 부고를 처음에 알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로펌에 다니고 있는 그 자녀분들의 인트라넷 공지에 뜨다 보니까 그게 간접적으로 알게 된 건데 네. 그러면 어떤 당사자인 장동혁 대표가 이걸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다면 언론도 조문에 오는 사람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뭐든지 그 이제 상을 지키고 있는 상주한테 맞춰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꾸 우리가 시사 프로그램이나 언론에서 자꾸 이게 이 조문을 통해 가지고 갈라져 있어서 세 명이 정치적으로 화합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보태는 어떤 정치적 목적의 기사를 쓰면 안 된다고 좀 보거든요. 이번 기회로 좀 언론분들도 분위기를 좀 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도 선의의 목적으로 갔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시겠지만 호상이 아닌 상들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 하잖아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판단도 하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워낙 극렬하게 대립했었던 관계라서 한동훈 대표가 조금 더 사려 깊게 이게 갔었어야 되나 말았었어야 되나 고민을 조금 더 길게 했다면 아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말 붙이지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더 예, 말을 안 붙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말 아낄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또 고려해야 될 사안들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첫 번째 이슈를 보는 중에 신규 회원분들이 자꾸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스. 예, 인원나님 신규 회원 감사합니다. 예, 포도농장의 게롤트님 예, 10,000원 슈퍼챗 고맙습니다. 한국의 툰베리 사나이 이동학 난 그를 응원한다. 직접 보내신 건가요? 풀었어요? 아니요. 풀었어? 저 아니 이분 아까 막 커피 핸드폰 드리겠습니다. 쓰더라고. 자기 본인 아이디 같은데. 이분 커피 드리겠습니다. 툰베리까지 나오면 이거 이동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그러게요. 예, 김하나님 신규 회원 와 고맙습니다. 조희정님도 슈퍼챗 10,000원. 세상 만세님도 신규 회원 다펜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니님 슈퍼챗 고맙습니다. 민키님도 고맙습니다. 에버그린님도 신규 회원 들어오셨고요. 야, 파인트리님이 또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신규 회원으로 UMMIKRESEN 7243님도 신규 회원 고맙습니다. 와 많이 들어오셨네요. 지현김님도 지금 6개월 회원으로 들어와 주셨고요. 오 예. 야 반상준님, 히어로팡님, 예 너무 고맙습니다. UNHA님도 신규, ROH 무현, 예, 로무현이라고 쓰신 건가요? 예, 신규 회원 고맙습니다. 다펜다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같이 프로그램 만들어 나가면서 힘이 되어 주시면은 저희 더욱더 열심히 좋은 프로그램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입 버튼을 기대하면서 다음 이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